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할성입니다. 김할성 큐레이터, 오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날개만 있다면 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김민기 씨 곡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원래 개똥이라는 어린이 뮤지컬에 삽입됐던 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김민기 씨가 70년대 후반 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으로도 음악 작업이나 뭐 공연 활동을 이어가기가 거의 어려워지면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오, 그렇군요. 김민기 씨 고향이 아마 익산, 전북 익산이죠. 거기서 또 그 옆에 있는 김제, 또 나중에는 경기도 연천, 또 민통선 근처까지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시절에 자기 옛날 동료들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연극하고 또 공연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와서 농사도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꾸준히 설득이랄까요? 김민기라는 한 실천적인 인간이 다시 좀 돌아와서 어지럽고 좀 혼탁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런 세계로 좀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과 같이 너의 뜻을 좀 펼쳐주어라. 그렇게 좀 설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사일을 멈추고 결국 다시 상경을 하신 셈이네요. 네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경험, 수년간의 농사 경험 속에서 뭔가를 또 다시 새롭게 각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아마 연결된 마음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노래극 하나를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말씀하신 어린이 노래극 개똥이었는데 그게 아마 1983년 정도였다고 하고요.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간섭 혹은 어떤 일종의 제재 속에서 어렵게 만든 노래극 앨범이 87년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앨범에는 엄마 우리 엄마라는 노래일기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개똥이라는 노래극인데요. 그 노래극에 쓰이게 될 노래들 중에서 몇 곡을 선곡해서 수록한 앨범이죠. 무대에서는 아직 공연되지 않은 작품이 먼저 음반으로 나온 거네요. 네네. 오늘 듣게 될 날개만 있다면은 개똥이라는 노래극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노래극 개똥이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예, 개똥이는 원래 아동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윤기현 작가가 몇 개의 단편 동화를 쓴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화들을 엮어서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동화 모음집을 출판을 했거든요. 거기에 실린 동화들 중에 사랑의 빛이라는 짧은 동화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김민기 씨가 음악극으로 재구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도 궁금하네요. 내용은 이래요. 이제 혹시 너구리 폼포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브리? 미처 못 봤습니다. 예,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숲속에 벌레마을이라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이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쓰레기들과 함께 바퀴벌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어쩌면 새로운 벌레 종족들이죠. 그러네요. 강력한 또 바퀴벌레야 미안해. 거기서는 아주 못된 바퀴벌레들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가 좀 무너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 또 각각이 당하게 되는 어떤 상처들, 그러나 그런 또 절망 속에서만이 꿈꿔질 수밖에 없는 어떤 희망들, 아하, 그런 게 이야기들이 담겨 있군요. 담긴 그런 음악극입니다. 그 요즘 개념으로 보면 개똥이의 내용은 어린이 환경 뮤지컬로 네.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환경 뮤지컬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이 실제로 제작되었었던 시기가 8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당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환경 문제, 생명의 존엄성,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네. 한국에는 사실 없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닌 써야 할 모든 신경은 소위 경제 발전이나 산업 개발 이런 데 써지고 있었던 때였죠. 그것을 또 그때는 그랬던 것이 맞다, 합리적이었다, 또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물론 있고요. 근데 아무튼 날개만 있다면은 거긴 주인공은 작은 이제 반딧불이에요. 네. 그 작은 반딧불이가 주인공인데 자기 어렵게 출생하거든요. 네. 출생의 비밀을 숨겨야만 했고 그래서 반딧불이임에도 불구하고 개똥이라는 이름의 개똥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 반딧불이의 질문, 고민, 그리고 막막하지만 결국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담긴 노래가 이 날개만 있다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개똥이는 락 뮤지컬로 공연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윤도현 씨가 주인공 개똥이 역할을 네. 했는데 그래서 윤도현 버전의 날개만 있다면도 있고 또 87년에 나온 그 앨범 버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듣게 되나요? 노차사의 멤버이기도 했었던 조경옥 씨가 2008년인가 그 김민기의 노래 몇 곡 또 자기가 또 활동했었던 80년대 노래 운동의 현장 또 그 가까운 주변에서 불려지던 노래들을 몇 곡의 신곡들과 또 함께 엮어서 낸 개인 앨범이 있었는데요. 날개만 있다면도 그 앨범에서 아주 소박하고 정갈하게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작사 작곡 날개만 있다면 조경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2부 코너는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의 안내로 우리 노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조경옥 씨가 부른 김민기 작사 작곡의 노래 날개만 있다면이었습니다. 노래극 전체 내용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단순히 어린이 뮤지컬의 한 장면에 나오는 노래 그 이상의 의미로 여겨지는데요. 네, 맞아요. 김민기 당시는 정말 농부였었죠. 농부 김민기가 자신의 몸 또 손발로 느낀 지금 여기에 땅, 물, 하늘, 태양, 시냇물, 숲, 인간, 자연, 생명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벌레의 시선을 빌어서 우리에게 또 음악이라는 노래라는 아동극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김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날카롭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 발전 또 산업 개발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는 끝나도 그 메시지는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기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대수 씨의 양호야 양호야라는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호야 양호. 이 노래에서의 양호가 한대수 씨의 딸 이름이잖아요. 네. 아직 양호가 그 부인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인데요. 인생의 그 첫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아마 한 달인가 앞두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건강이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아내가 아무 탈 없이 아이를 양호를 잘 출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뱃속에 있는 그 양호가 또 아무 탈 없이 잘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였다고 해요. 네. 섬세한 김할성 큐레이터가 오늘 어린이날인 것을 딱 알아채시고 특별히 선곡해 온 노래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왜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가장 살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네. 잘 때다. 잘 때다, 맞다. 잘 때다. 이게 사실 자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라기보다는 좀 보채는 같은 아이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살겠네. 그런 거겠고 아내나 남편 같은 경우라면 왜 이렇게 막 정신없이 티격태격하면서 또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그냥 푹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뭔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불쌍하거나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심하게 보면 그냥 한 마리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네. 잠든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아유 참 짐승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짐승 같은 XX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런데 사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볼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랑의 감정은 실제로 그 아이가 마치 한 마리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느껴져서인 것도 때로는 같아요. 오호. 말하자면 내가 기르는 고양이한테 바라는 게 사실 별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 함께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고양이가 나한테 바라는 것도 사실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고양이나 개 말고도 어떤 대상과 오랫동안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 이상을 이제 서로에게 바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그냥 반려동물 같은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관계의 어떤 시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서로에게 또 요구하는 것들도 따라서 생기겠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짐승이 아니고 소통하는 인간이다라는 사실도 피할 수 없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양호는 엄마 뱃속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 네, 같은 일단은 그런 존재였겠네요. 한대수 씨에게 맞죠? 예, 일단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어여쁜 존재. 또 갓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 갓난 아이 시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양호는 고양이가 아니니까. 예, 양호는 인간이니까 결국에 그냥 잠들어 있는,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소통할 수 없는 너무 예쁜 그런 고양이가 아닌, 단지 고양이가 아닌 깨어있는, 주변을 긴장시키고 심지어 불편하게 만드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해야만 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 그렇게 예뻤던 우리 애가 아휴, 이렇게 사람 속을 팍팍 긁는 그런 애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최근에 촬영된 한대수 씨의 뉴욕 생활을 담은 영상이 있길래 인터넷에서 좀 봤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는 제법 많이 자란 한 1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양호와 그 한대수 씨가 나누는 일상들이 나오던데요. 저도 봤는데요.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양호가.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호를 이제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뭐 그런 인터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화폐를 매일같이 벌어야 돼.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화폐를 매일같이 벌어야 돼. 이런 거. 네. 이런 특유의 폭소를 터뜨리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하세요. 네.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네. 그러고는 표정이 이렇게 딱 차분해지시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기 고민을, 양호가 자기 문제점을, 또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자기 친구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아빠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조용히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네요. 자식의 얘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충분히 들어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실 텐데요. 양호를 마치 눈앞에 두고 부르는 노래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또 정다운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하나 조금 이 무슨 말이지 하는 말이 나와요. 네. 네, 한대수 씨가 또 뉴요커잖아요. 맞아요. 네, 뉴요커답게 영어 가사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양호야 양호야 기쁜 쿠킹 기쁜 쿠킹 맞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 슬랭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미국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야 너 요새 뭐 해먹고 사냐? 뭐 잘 해먹고 있어? 그런 왔어? 뭐 그런 말처럼
keep going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 비슷한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양호야 양호야 그래 뭐 잘하고 있어 힘내 잘하고 있어 우리 양호 그런 뜻이겠죠. 네, 엄마 뱃속에서 잘 구워져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 네.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어린이날을 맞은 특별 선곡입니다. 한대수의 양호야 양호야. 양호야 양호야 어서 빨리 나와라 양호야 양호야 Keep on cooking keep on cooking 이제 금방 나오면 비행기도 같이 나르고 이제 금방 나오면 그랜드마트 같이 가자 양호야 양호야 엄마 안 아프게 해주라 양호야 양호야 어서 빨리 얼굴 보자 이쁜이 블루진도 침대도 준비됐다 머세디스 벤츠 애기차 신발도 세컨에 있다 양호야 양호야 어서 빨리 나와라 양호야 양호야 Keep on cooking, keep on cooking. 양호야, 양호야. 어서 빨리 나와라. 양호야 양호야 Keep on cooking keep on cooking 너가 세상을 보면 시끄럽다 할 거야 너가 세상을 보면 어지럽다 할 거야 양호야 어서 빨리 나와라 양호야 양호야 Keep on cooking keep on cooking 양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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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수의 노래 양호야 양호야 들으셨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아까 나눠주셨던 한대수 씨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오르네요. 네. 그렇죠. 뭐 매일매일 화폐를 버려야 돼. 으하하하하. 뭐 그렇게 박장대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뭐 그것도 진심이셨겠지만 그렇겠죠. 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어찌 보면 뭐 교과서적인 뻔한 이야기 속에 정말 어떤 사랑의 참된 속성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나눌 시간이에요. 네. 세 번째 곡은 한철 씨와 저 또 이 시대의 소위 어른이라는 무게를 견디면서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곡입니다. 네. 조동진 씨의 당신은 기억하는지입니다. 오. 오늘 자기들의 어린이날을 맞은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도 어렸던 시절에 우리의 어린이날이 또 있었잖아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어린 왕자 소설책 서문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다 한때 어린아이였다.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문장 바로 옆에 괄호 열고 생텍쥐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조금 가슴 아프게 적혀 있긴 하지만요. 어른들도 다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러네요. 오히려 어린애였던 그 시절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각자의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번 우리도 어린이날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 좋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오늘 뭘 해야 할까요? 오, 퀴즈네요. 내가 네. 만약 오늘 어린이날의 주인공이라면 글쎄요. 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아니, 문제를 내셨으면서 당연히 답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정답은 바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어린이날에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날이네요. 네. 어때요? 답 같나요? 답 같아요. 365일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 피크닉이라면 피크닉을 가는 거고, 낚시라면 낚시를 가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공 차는 거라면 축구하는 거고요. 네. 뭐,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를 떠는 일이라면 밤새 수다를 날 잡아서 떨고, 또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뭐, 연인과 여행을 가거나, 또, 그러고 싶으면 또 그러고, 한번 그날은 그래 보자는 것이죠.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지, 뭐 또 호주머니에 돈도 좀 있어야지 그랬지만 우리가 뭐 지금 부모님 허락 받고 뭐 공차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뭐 맥주 마시면서 UFC 타이틀전도 보고 뭐 그러는 거죠. 돈이 네. 뭐 몇백만 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린이날인데 예, 우리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이날은 좀 하면서 지내면 어떠냐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맞네요. 재미난 상상이었어요. 네, 오늘 어려우면 가까운 어느 날에 아니면 적어도 5월 어느 날에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때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잊지 않으면서 잃지 않으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조동진 씨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술은 정말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예술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하. 진짜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또 어른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어린이날의 주인공으로 또 어린아이로
오늘 하루를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 곡 조동진의 당신은 기억하는지 함께 들으시면서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는지 눈물 겪고 그토록 힘겨웠던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하는지 당신은 기억하는지 저물도록 그토록 열중했던 우리의 비밀놀이 기억하는지 끝도 없이 달려보던 저녁 푸른 연기 속 설레이던 나날들 정신없이 걸었었던 눈부신 철길 그리고 뭉게구름 그 숲을 속에 묻혀져 버린 지키지 못한 약속들 당신은 기억하는지 밤 깊도록 그토록 동경했던 우리의 먼 이야기 기억하는지 그 숲을 속에 묻혀져 버린 지키지 못한 약속들 당신은 무얼 하는지 부시도록 그토록
영롱했던 별빛도 없는 이 밤 무얼 하는